네, 이번 시간은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외국계 기업 취업의 모든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인 귀중한 시간에 제가 진행하게 돼서 되게 영광인데요. 외국계 기업의 취업 정보와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성동명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PD님께서 우리의 댄디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함께하지 못했었는데 지난번에는 외국계 기업에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 주셨다고 해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번에는 외국계 기업에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설명드렸다면은 오늘은 이제 현재 채용 중인 외국계 기업 2개 정도를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필수 관문인 레주메 작성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니까 4대주의가 갑자기 샘솟는 느낌인데요. 기대가 됩니다. 어떤 기업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현재 4차 산업혁명이 되게 화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산업 변화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수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면서 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두각을 보이고 있는 기업 2군데 이제 다소 시스템과 틱톡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틱톡은 솔직히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혹시 네. 정섭 아나운서 틱톡 쓰세요? 틱톡은 아는데 쓰지는 않습니다. 해보셨어요? 네. 아니요, 해본 적도 없어요. 저보다 더 이렇게 뒤떨어지는 네, 올드한 세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틱톡은 제가 잘 아는데 다소 시스템 굉장히 생소한데요. 네, 다소 시스템은 이름이 되게 생소할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자면은 1981년에 설립되었고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선도 기업인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무려 140여 개국에서 22만 고객사와 협력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국내에는 이제 이름 말하면 다 아실 삼성전자, 네. LG전자, 현대자동차 이렇게 국내 유수의 기업, 총 한 11,000여 개의 기업과 협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위가 되게 단단한 편이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 것도 18년에 이제 세계 100대 가장 지속 가능한 기업 1위로도 선정되었었고 14년도에는 포브스가 선정한 소프트웨어 부분 가장 혁신적인 기업 세계 2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를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소 시스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인가요? 네, 되게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정도를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제도 샤프 다들 알고 계시죠? 예. 네, 그 학생 때 왜 검은 색깔 뒤에 네. 그 그렇죠. 꽁다리 모아서 이상한 모양 만들던 그 샤프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 제도 샤프를 이용해서 이제 산업에서 설계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이렇게 다 했었는데 요즘에는 CAD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도 샤프를 더 이상 쓰지는 않죠. 네,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다소의 주요 제품 중 하나인 솔리드웍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 관리, 시각화 그리고 제조 지원 등 설계 및 제조에 다양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CAD 프로그램 중에 최고 수준으로 손꼽히는 게 솔리드웍스입니다. 요거를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CAD 프로그램계에서 이제 솔리드웍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와 버금가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CAD 프로그램도 다소 시스템이 만들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기업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 추억이 담긴 제도 샤프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긴 한데요. 지금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같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이해가 됐는데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역할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CAD를 활용하는 거는 요즘 고등학생들도 기본적으로 다룰 줄 알고 공대생들에게는 워낙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산업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실사례 한 가지를 제가 준비했는데 두산 인프라코어에서도 이제 다소 시스템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요거를 이제 도입을 하면서 이제 동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제품 개발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기도 하고 이제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조 과정 그리고 양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 오류 같은 거를 이제 9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산업군은 정말 다양합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항공우주, 국방, 이런 산업 장비, 생명과학, 헬스케어, 조선 해양 이런 부분까지 다 이제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답게 되게 활용도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다소 시스템을 소개해 주실 때 국내 기업도 뭐 대기업들 아까 삼성전자, 포스코도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곳들이 더 있나요? 네, 뭐 더 말씀드리자면은 포스코도 있고 뭐 두산인프라코어 말씀드렸고 STX, 현대중공 이런 해양 쪽으로도 있고 하이닉스, KI 이런 쪽으로도 너무 많기 때문에 하면 오늘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11,000여 개의 유수 혁신 기업을 고객사로 지원하고 있는데 요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소 시스템이 이제 국내에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뭐 2010년도부터 900억 원을 투자해서 대구 최초의 해외 기업 R&D 센터인 조선 해양산업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하고 대구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고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 외에도 뭐 20대 청년 디자이너를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디자인 2020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고 그 외에 고려대, 국민대, 서강대, 서울대 이런 국내 유수 대학과 같이 이렇게 산학 협력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공헌에 활발하게 앞서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기업들과 이렇게 협업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공헌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다소 시스템이 그리고 있는 비전 역시 굉장히 글로벌하고 클 것 같거든요. 우리 비전 부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다소 시스템의 목표 한번 같이 보면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개발 모델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는데 이를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봤을 때 심장 질환 치료를 위한 3D 심장 모델링에도 사용이 되고 태양열 비행기를 만들 때도 활용되고 이 외에도 모든 산업의 이제 기술적인 효용성을 높여주는 이런 다방면적으로 활용 가능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사업 활동도 되게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조 산업뿐만 아니라 뭐 의료나 에너지 산업까지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기대가 되고 있는데 현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채용을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는 이제 HR 인턴 포지션이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업무나 자격 요건을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담당하는 업무를 먼저 같이 보시면은 HR 어시스턴트 인턴으로 이제 두 가지 업무를 주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리크루팅이랑 HR 어드민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채용 리크루팅 먼저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로 뭐 인사 담당자와 후보자 사이에서 면접 스케줄을 조율하는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는 후보자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채용 전형을 이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팔로우업을 하는 업무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후보자 및 채용 시스템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R 어드민 부분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는 채용 후에 신입 사후 관리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보조 활동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월관 이제 회계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R 관련 보고서 작성하는 이런 세 번째 포인트까지 이런 업무들을 이제 HR 어시스턴트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진행하실 거고요. 이어서 이제 요구 조건 한번 살펴볼 텐데 요구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HR 인턴 이제 뭐 HR 쪽으로 이제 유경험자를 우대한다는 점 첫 번째로 이렇게 명시를 해뒀고 두 번째 별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PPT나 엑셀 활용 능력 이제 우수자를 이렇게 요구 조건으로 달았는데 뒤에 보시면은 뭐 엑셀 하실 때 VLOOKUP이나 피벗 테이블 활용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자격 요건으로 달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 업무할 때 이런 게 많이 활용된다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굿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거는 항상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영어 이제 쓰고 말하고 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원활한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정확성과 신속성 그 외에는 이제 전공 무관하게 장애인이나 보훈 대상자를 우대한다는 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소 시스템이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채용 공고도 영어로 적혀 있는데요. 이제 외국계 기업 채용이 전부 다 뭐 원어민 수준으로 우리가 영어를 읽고 쓰고 잘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다소 시스템의 고용 형태라든지 아니면 채용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앞에서 이제 JD를 같이 보면서 확인하셨을 텐데 보통 외국계 기업에서는 이렇게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계약직 형태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JD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6개월 계약직 형태로 고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근데 이제 최소 6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뭐 고용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연장될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정보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채용 전형은 1차, 2차로 되게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1차로 국문, 영문 이력서를 이제 자소서와 함께 뭐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고 지원한 후에 이제 결과를 받게 되면은 면접을 보고 채용이 결정되는 전형입니다. 예. 뭐 외국계 기업에서 신입은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왜 그렇게 운영이 되나요? 네, 국내에서도 요새 인턴으로 먼저 채용을 해서 채용 전환형 인턴으로 하는데 외국계도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채용을 하는 이유는 이제 역량을 검증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선 외국계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를 조금 짚어드리자면은 예. 즉각적인 업무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어요. 외국계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뭐 신입은 현실적으로 이제 뭐 산업에서 들어가서 이제 업무를 바로 해서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고 인턴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거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텐셜을 검증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채용할 때도 인턴을 뽑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주안점이 되어서 포텐셜을 계속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즉각 성과를 원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경력을 쌓은 후에 뭐 정규직을 노린다든지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뭐 외국계 이제 정규직으로 입사를 희망하신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입 같은 경우에는 국내도 그렇지만 채용 전환형 인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다소 시스템에 지원할 지원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조언이라고 하면은 항상 다른 기업도 그렇지만 채용 공고를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파일 제목명 같은 것도 되게 명시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한글명 언더바 HR 인턴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서 제출을 해야 네. 만약에 안 한다면 눈엣 가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뭐 한글 이런 거 사용하지 마시고 MS 워드 양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점 이런 디테일을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뭐 바 하나 잘못 붙였다가 이제 HR 인턴으로 검색했다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일주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세심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정규직은 아니지만 이번 채용 지원해 볼 만한 이유 동명생께서는 어떤 걸 꼽으시나요? 네, 우선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소 시스템 자체가 워낙 뭐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기업이고 전망도 밝기 때문에 네임 밸류가 훌륭하다는 점이 첫 번째로 될 수 있고 예. 뭐 채용 전형도 일단은 국내 기업에 비해서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R 직무로 특히 커리어를 쌓아가기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번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소 시스템 채용 절차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모두가 알고 계시는 틱톡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틱톡? 틱톡. 네. 저도 네, 참 시간 가는 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 틱톡이 솔직히 설립 일자가 2018년 6월밖에 안 됐는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 시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수 지코 씨의 아무 노래 챌린지를 했을 때 이제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챌린지라고 이제 따라 부르면서 맞아요. 춤도 추고 이렇게 하는 시점에서 사용자 수가 국내에서 확 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영상, 재밌는 영상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저도 뭐 하진 않지만 또 네.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뭐 틱톡을 제가 직접 이제 찍지는 않았지만 친구들이 하는 걸 찍어준 적은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뭐 그런 걸 본 적도 있는데 이게 엄청 몇 초짜리 굉장히 쇼폼 그쵸. 콘텐츠잖아요. 사실 저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고 오히려 그 앞전에 유행했던 뭐 몇 분짜리 스낵컬처라든지 네. 그거에 더 익숙한 그런데 쇼폼 콘텐츠 굉장히 짧은 뭐 30초 이내 앞으로도 전망은 어떻나요? 네, 요새 다른 얘기를 하자면 넷플릭스도 되게 영상이 1시간 이상 넘어가면 사람들이 잘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바쁘다 보니까 뭐 20분짜리 짧은 드라마를 선호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감안했을 때 틱톡도 앞으로 더 성장할 전망이 다분한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조사 기관 앱애니에 따르면은 2021년 기준으로 짧은 동영상 관련 앱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말씀해주셨던 아까 그런 스냅챗 이런 것도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틱톡이 올해 이제 그 추세를 따라잡고 오히려 이제 평균 12억 명이라는 월간 활성 사용자를 도달할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짧은 콘텐츠 관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출근할 때 아침에 라디오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라디오에서 이제 DJ분께서 얘기해 주신 게 금붕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0초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조사를 했는데 네. 작년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8초라고 합니다. 어. 네, 그래서 약간 사람들은 그거랑 연관이 있지 네. 않을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 사람이 그래서 금붕어만도 못하는 건가? 네, 조금 슬프긴 한데 네.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네.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이렇게 쇼폼 콘텐츠가 갑자기 인기를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쌤? 네,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코로나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시르 활동이 많이 제한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넷플릭스도 많이 보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틱톡 시청에 이제 할애하는 시간도 상당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 미국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은 2021년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비해서 동영상 스트리밍 앱 설치 수가 최대 8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런 거를 생각하면 되게 더 성장할 가능성도 크고 코로나 여파가 참 많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사실 저는 이 틱톡을 접했을 때 어쨌든 영어로 틱톡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쵸. 미국 기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제재 먹인다고 하길래 아니 뭔가 했더니 중국 기업이더라고요. 네, 중국 중국 기업입니다. 기업이 이제 글로벌 기업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데 여기서는 과연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중국 인재상이라고 해서 저도 조금은 다를 줄 알았는데 예. 뭐 스타트업인 점을 감안해서 크게 뭐 인재상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한번 인재상 6가지를 가볍게 한번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로 뭐 도전적인 목표와 비전을 얘기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높은 기준점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성장시키면서 커뮤니티를 성장시키면서 고객 만족을 제공하는 인재를 우대한다는 점. 그리고 현실적인 창의성 같은 경우에는 뭐 냉철한 분석이나 가감한 이제 실행을 해내는 사람 그런 인재를 선호한다는 거. 그리고 건설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당연히 뭐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뭐 진솔, 명료하게 생산적인 피드백을 이제 제공하고 수용하는 자세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마인드와 겸손함 같은 경우에도 열린 마음으로 이제 공동체 목표를 이제 달성하는 그러한 부분을 인재를 선호하고 있고 Always Day One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언제나 스타트업이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인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과 포용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글로벌한 기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국가, 문화권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성이나 포용성 같은 부분에서도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네, 역시나 이 스타트업은 전 세계 어디 가나 대체로 분위기라든지 인재상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쌤이 이렇게 틱톡을 소개해 주시는 이유는 아마 채용이 진행되고 있겠죠? 네, 그렇죠. 네, 틱톡이 이제 한국 시장에 되게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력직도 되게 많이 뽑고 있는데 저희 뭐 이제 신입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 근무 기준으로 8개 포지션이나 채용 중인데 요거를 뭐 한 문장씩만 제가 짚어 드릴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전반적인 경영 지원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글로벌 BD PMO 인턴 직무가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지식 재산 관련 업무를 하는 이제 콘텐츠 IP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인턴이 있고 음악 시장 동향을 읽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뭐 뮤직 파트너십 직무가 있고요. 그리고 틱톡 안에 앱 트렌드와 퍼포먼스를 관리하고 전략적 대안을 세우는 이제 트렌드 콘텐츠 오퍼레이션 인턴도 있습니다. 그리고 틱톡이 이제 SNS에서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는 콘텐츠 오퍼레이션 인턴도 있고 틱톡 법무팀 보조 업무를 하는 리걸 인턴 그리고 인사 업무 보조를 하는 HR 인턴 그리고 법과 규제의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퍼블릭 폴리시 인턴 이렇게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직무들을 포지션을 뽑고 있는데 이 직무들 가운데 투데이 잡 시즌2를 시청하고 있는 취준생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직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아무래도 뭐 경영 지원 직무는 항상 선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BD PMO 인턴 직무를 먼저 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역할 같은 거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팀 단위로 일을 하면서 뭐 음악이나 컨텐츠, 게임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보조하는 서류 업무 이런 거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팅 준비, 정보 수집, 번역 등을 다방면의 일을 여러 지역에서 이제 타 팀과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리서치나 데이터 분석, 문서 보관 등의 일반적인
사무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할을 알아봤다면 당연히 자격 요건도 알아봐야겠죠.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졸업자, 대학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여야 된다는 점. 그리고 중국 기업인 만큼 뭐 한국어와 중국어 쓰기 및 구사 능력이 둘 다 수준급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영어는 오히려 잘하면 플러스인 정도로 명시되어 있고 세 번째 포인트로는 이제 뭐 테크놀로지나 플랫폼 산업에서 이제 기초 지식 정도는 가지고 있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고 혹은 뭐 IT 기업이나 IT 관련 프로젝트 진행한 경험이 있다면은 매우 우대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 좋은 의사소통, 협력 스킬,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감각, 뭐 디테일을 이제 잘 잡는 포인트나 주도적 학습 능력 이런 것도 적혀 있고 그리고 최소 뭐 6개월 근무를 하고 주 5일로 근무하는 이런 요구 조건을 이제 글로벌 BD PMO 인터넷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다른 직무도 관심 가져볼 만한 직무가 있을까요? 네. 한 가지 더 설명을 네. 드리면은 이제 컨텐츠 오퍼레이션 인턴을 들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포인트로 이제 한국에서 틱톡의 그로스 해킹 사업을 보조를 하면서 틱톡의 영향력 향상을 위해서 SNS 플랫폼에 이제 틱톡 콘텐츠 홍보하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타 SNS 플랫폼 트렌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틱톡의 콘텐츠 개선을 제안하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틱톡 계정, 이제 공식적인 계정에 팔로워를 늘리기 위한 SNS 계정 운영 그리고 SNS 이벤트 기획하는 업무도 담당하게 되고 틱톡의 뭐 전반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트렌드와 지역 명절 그리고 페스티벌 이런 분석을 통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어서 이제 뭐 요구 조건도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뭐 현재 대학 학사 혹은 박사 진행 중이거나 졸업자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숏 비디오 클립 이제 기획이나 새로운 미디어 운영에 대한 열정과 수행 가능 역량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셜 미디어 이슈나 이제 최신 컨텐츠에 대한 좀 빠삭한 이해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네 번째로는 뭐 어도비 프리미어나 포토샵을 활용한 영상 기획이나 편집 능력도 요구를 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유창한 한국어 실력과 원활한 이제 중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대사항으로 언급된 거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 우대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예. 아무래도 요즘 젊은 세대에서 이 틱톡이 인기가 있는 앱인 만큼 관심 있는 취준생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지원 팁을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지원 팁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공격적으로 채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컨설턴트 분들도 늘 얘기하시지만 항상 기본기에 초점을 두시고 이제 본인이 가진 경험을 뭐 스타 기법이라든지 혹은 스토어 기법에 대입해서 구조화를 시킨 후에 직무 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대입해서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고 성공 경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어서 본인을 어필하는 이런 부분을 좀 기술적인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걸 팁으로 좀 드릴 수 있겠네요.